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하와이 호놀룰루. 관광객들이 해변과 리조트를 지나쳐 어딘가로 줄을 서서 몰려갑니다. 면세점도 아니고 명품 매장도 아니에요. 거대한 창고 같은 건물인데 주차장은 이미 만차예요. 이곳이 바로 전 세계 924개 코스트코 매장 중에서 가장 바쁜 곳입니다. 연매출만 5천억 원이 넘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숫자냐면 미국 전역에 있는 데니스 레스토랑 체인 전체 매출보다 크다는 거죠. 창고형 마트 하나가 총기 제조사 스미스 앤 웨슨 글로벌 매출을 넘어섰어요. 더 놀라운 건 이 회사가 물건 팔아서는 돈을 거의 못 번다는 겁니다. 마진율이 고작 14%거든요. 경쟁사들은 25%에서 30%인데 말이죠. 그런데 주가는 최근 5년간 2배 넘게 올랐고 지금도 신고가를 경신 중이에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이 이상한 회사의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일단 숫자부터 보죠. 코스트코 2024 회계연도 매출이 2,500억 달러예요. 우리 돈 350조 원입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유통회사거든요. 그런데 이 회사의 마진율은 14%밖에 안 돼요. 100원짜리 물건을 174원에 파는 거예요. 심지어 내부 규정이 있어요. 일반 상품은 14%, 자체 브랜드는 15%, 절대 넘지 말라는 철칙이죠. 창업자 짐 시네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진을 16%나 18%로 올리는 순간 우리가 쌓아온 모든 게 무너진다고요. 그럼 궁금해지잖아요. 이렇게 박하게 남기고 어떻게 돈을 벌까요? 여기서 코스트코의 진짜 얼굴이 드러납니다. 이 회사는 물건 파는 회사가 아니에요. 멤버십 파는 회사거든요. 2024년에 멤버십 수익만 48억 달러를 벌었어요. 이게 전체 영업이익의 65%에서 75%를 차지합니다. 물건 팔아서 번 돈은 대부분 직원 월급이랑 운영비로 나가요. 진짜 이익은 여러분이 내는 연회비에서 나오는 거죠. 다시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이 코스트코에서 10만 원 쓰면 코스트코는 그 물건 사는데 약 8만 7천 원 들었을 겁니다. 남은 1만 3천 원에서 인건비, 임대료, 전기세 다 빼면 남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런데 연초에 낸 4만 3천 원 연회비는 온전히 코스트코 주머니로 들어가요. 거의 순이익이에요. 그래서 업계에서는 코스트코를 이렇게 부릅니다. 식료품도 파는 구독 서비스 회사라고요. 넷플릭스가 영상 보여주고 매달 돈 받잖아요. 코스트코는 싼 물건 보여주고 매년 돈 받는 거예요. 본질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모델이 작동하려면 조건이 있어요. 사람들이 연회비 낼 만하다고 느껴야 한다는 거죠. 아깝지 않다는 확신을 심어줘야 해요. 코스트코는 어떻게 했을까요? 답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압도적으로 싼 상품을 만들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코스트코 푸드코트 가보셨죠? 핫도그 세트가 얼마인지 아세요? 미국에서 1달러 50센트예요. 1985년부터 지금까지 40년째 그대로입니다. 물가 상승률 반영하면 지금 4달러 60센트가 되어야 정상인데 여전히 1달러 50센트를 고수하고 있어요. 한국은 2,000원이에요. 30cm 대형 핫도그에 음료 무제한 리필인데 말이죠. 요즘 편의점 삼각김밥이 1,500원 하는 세상에서요. 여기엔 전설적인 일화가 있습니다. 2000년대 후반 당시 CEO였던 크레이그 젤리네기 창업자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핫도그로 손해가 너무 많이 나니까 가격을 올려야 할 것 같다고요. 그랬더니 짐 시네칼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핫도그 가격 올리면 널 죽여버리겠다. 방법을 찾아라. 농담 아닙니다. 젤리넥 본인이 여러 인터뷰에서 직접 밝힌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코스트코가 뭘 했냐면 아예 핫도그 공장을 직접 지었어요. 2009년에 로스앤젤레스 외곽에 자체 생산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원래 히브루 내셔널이라는 회사한테 납품받았는데 가격이 계속 오르니까 차라리 직접 만들기로 한 거죠. 나중에 시카고 근처에 공장을 하나 더 지었고요. 음료도 마찬가지예요. 코카콜라가 가격 올리려고 하니까 펩시로 바꿔버렸습니다. 이런 노력 덕분에 지금 코스트코 핫도그는 손해를 안 보는 수준까지 왔다고 해요. 물론 큰 이익도 없어요. 거의 본전이거나 아주 약간 남는 정도죠. 하지만 코스트코 입장에서 이건 손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2,000원짜리 핫도그가 하는 역할이 따로 있거든요. 2025 회계연도에 코스트코는 핫도그를 2억 5천만 개 넘게 팔았어요. 역대 최고 기록입니다. 사람들이 코스트코 오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핫도그 먹으러 왔어요. 물론 핫도그만 먹고 가는 사람은 거의 없죠. 카트에 물건 가득 채우고 마지막에 핫도그로 마무리하는 겁니다. 혹은 먼저 핫도그 먹고 기운 차려서 쇼핑 시작하거나요. 시장조사 기관 칸타의 2025년 분석에 따르면 코스트코 회원들은 매장 안에서 분당 평균 1달러 75센트를 쓴다고 해요. 전 세계 코스트코 매장 총 매출이 분당 53만 달러고요. 핫도그는 고객들이 매장에 더 오래 머물게 하고 많이 사게 만드는 미끼인 거예요. 마케팅 용어로 이걸 로스리더라고 부릅니다.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고객을 끌어오는 상품이라는 뜻이죠. 핫도그만 그런 게 아니에요. 로티세리 치킨도 똑같습니다. 미국에서 4달러 99센트, 한국에서 6,190원에 팔리는 통닭 있잖아요. 이것도 거의 20년 가까이 가격이 안 올랐어요.
코스트코가 이 치킨으로 연간 3천만 달러에서 4천만 달러 손해를 본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절대 가격을 안 올려요. 이 치킨이 고객들에게 코스트코는 진짜 싸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생각해보세요. 햄버거 하나에 1만 5천 원 하는 세상에서 2천 원짜리 핫도그와 7천 원짜리 통닭을 파는 마트가 있어요. 이 마트가 파는 다른 물건들도 당연히 쌀 거라고 생각하게 되잖아요. 코스트코의 전 CFO였던 리처드 갈란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달러 50센트 핫도그와 4달러 99센트 치킨은 코스트코가 저가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는 신호라고요. 자, 이제 태평양 한가운데로 날아가 볼까요? 하와이 호놀룰루 외곽에 있는 코스트코 얘기예요. 이곳이 왜 전 세계에서 가장 바쁜 매장이 됐을까요? 하와이는 미국에서 더셈 6번째로 큰 도시예요. 인구도 많지 않고 1시간 거리 안에 코스트코가 3개나 더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매장 하나가 연간 5천억 원 가까이 팔아요. 비밀은 지리에 있습니다.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섬이잖아요. 모든 물건이 배나 비행기로 와야 해요. 물류비가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하와이 물가가 미국 본토보다 30%에서 40% 비쌉니다. 일반 마트에서 우유 한 통 사면 본토에서 4달러 할 걸 6달러 내야 해요. 이런 상황에서 코스트코가 나타난 거예요. 코스트코는 대량 구매 시스템으로 물류비를 분산시킬 수 있었어요. 물건을 컨테이너로 한꺼번에 실어오니까 개당 운송비가 확 줄어든 거죠. 그래서 하와이 사람들한테 코스트코는 그냥 마트가 아니에요. 생존의 문제예요. 코스트코 없으면 생활비가 감당이 안 되는 거거든요. 현지 중소식당들도 코스트코에서 식재료를 삽니다. 직접 수입업자랑 계약하기엔 규모가 작으니까요. 그런데 재밌는 건 관광객들도 여기로 몰려온다는 거예요. 하와이 여행 가면 보통 호텔 뷔페에서 밥 먹잖아요. 비싸죠. 한 끼에 5만 원에서 7만 원 나갑니다. 그래서 장기 체류하는 사람들은 코스트코 가서 식재료 사와요. 호텔 부엌에서 직접 해먹는 거예요. 심지어 관광 유튜버들이 하와이 코스트코 투어 영상을 찍어요. 조회수가 수십만 나옵니다. 창고형 마트가 관광 명소가 된 거죠. 코스트코의 전 임원이 이런 말을 했어요. 보통 마트는 사람들이 15분 이상 이동하면 안 가요. 너무 불편하거든요. 그런데 코스트코는 사람들이 1시간 넘게 차 몰고 와요. 심지어 비행기 타고 태평양 건너서 오기도 하고요. 이게 바로 목적지형 매장이라는 겁니다. 이번엔 일본으로 가볼게요. 2023년에 코스트코가 군마현에 851번째 매장을 열었어요. 도쿄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시골 동네입니다. 원래 쌀밭이었던 곳에 거대한 창고를 세웠죠. 이 지역은 일본 경제 침체의 직격탄을 맞은 곳이에요. 임금은 1990년대부터 거의 안 올랐고 지역 가게들은 박리담회로 근근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스트코가 들어오면서 모든 게 바뀌었어요. 제일 먼저 바뀐 게 임금이에요. 일본에서 코스트코가 신입 직원한테 시급 10달러를 줬습니다. 주변 가게들이 6달러 50센트 주던 시절이에요. 거의 50% 넘게 높은 거죠. 코스트코에서 일하려고 사람들이 몰렸어요. 주변 가게들은 직원을 못 구하니까 어쩔 수 없이 임금을 올렸습니다. 코스트코 오픈 3개월 만에 지역 업체들이 직원한테 주는 월급이 40% 올랐어요.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럼 동네 가게들 망하는 거 아니야? 원래도 힘들었는데 인건비까지 오르면요. 그런데 정반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동네 가게 매출이 오히려 늘어난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코스트코는 목적 지역 매장이잖아요. 사람들이 멀리서 차 몰고 옵니다. 도쿄에서 1시간 걸려서 오는 거예요. 코스트코에서 쇼핑하고 나면 배가 고파요. 그럼 주변 식당으로 가죠. 커피도 마시고 디저트도 먹고요. 주변 상권이 살아난 겁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코스트코가 들어온 지역의 주변 가게 매출이 평균 40% 증가했다고 해요. 이걸 경제학에서는 월마트 효과의 반대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월마트가 들어오면 동네 가게들이 문 닫아요. 가격 경쟁이 안 되니까요. 그런데 코스트코는 반대예요. 임금도 올려주고 주변 상권도 살려줍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월마트는 지역 주민 대상 마트예요. 동네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장 보는 곳이죠. 그래서 동네 슈퍼랑 직접 경쟁이 됩니다. 그런데 코스트코는 달라요. 회원 제고 대용량 판매잖아요. 매일 가는 곳이 아니에요. 한 달에 한두 번 대량 구매하러 가는 거죠. 시장조사 기관 뉴머레이터 조사에 따르면 코스트코 고객은 월마트 고객보다 방문 횟수가 절반인데 한 번 올 때 쓰는 돈은 2배 이상이래요. 그러니까 동네 가게랑 역할이 겹치지 않는 거예요. 코스트코에서 휴지 30롤 사고 쌀 20kg 사와요. 그런데 우유 한 팩 급하게 필요하면 동네 편의점 가죠. 빵 하나 사 먹으려고 코스트코까지 안 갑니다. 그래서 공존이 가능한 거예요. 더 재미있는 건 동네 가게들이 코스트코에서 물건을 떼다가 재판매한다는 겁니다. 작은 식당은 코스트코 비즈니스 회원권 하나 만들어서 식재료를 대량 구매해요. 도매상한테 사는 것보다 싸거든요. 동네 구멍가게도 코스트코에서 음료수 박스로 사다가 개별 판매합니다. 코스트코가 동네 도매상 역할까지 하는 거죠.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의 2019년 연구 결과가 흥미로워요. 코스트코가 들어온 지역의 물가가 오히려 올랐다는 겁니다.
처음엔 이상하게 들리죠. 싼 마트가 왔는데 물가가 올라? 그런데 이유를 보면 납득이 가요. 동네 가게들이 고급 상품으로 옮겨간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원래 동네 슈퍼에서 팔던 게 저가 과자, 저가 음료수였어요. 가격 민감한 고객들 잡으려고요. 그런데 코스트코 오니까 그런 건 코스트코 가서 사잖아요? 그래서 동네 슈퍼가 전략을 바꾼 겁니다. 수제빵, 유기농 야채, 지역 특산물 이런 걸로요. 마진이 높고 코스트코에 없는 상품들이죠. 게다가 지역 주민들 소득이 올랐어요. 코스트코 효과로 임금이 오르고 일자리가 생겼으니까요. 돈이 생기면 소비 패턴이 바뀝니다. 제일 싼 것만 찾는 게 아니라 좀 더 좋은 걸 사게 돼요. 그래서 물가는 올랐는데 사람들 구매력도 같이 올라서 문제가 없는 거죠. 경제학자들은 이걸 건전한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불러요. 이제 코스트코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매장에 들어가면 뭔가 이상해요. 안내 표지판이 거의 없습니다. 일반 마트 가면 생필품 코너, 식품 코너, 가전 코너 이렇게 구역별로 표시되어 있잖아요. 코스트코는 그런 거 없어요. 상품 배치도 자주 바뀝니다. 저번 주에 올리브유 있던 자리에 이번 주엔 청소기가 있을 수 있어요. 왜 이러는 걸까요? 고객이 매장을 돌아다니게 만들려는 거예요. 찾는 물건이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여기저기 둘러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계획에 없던 물건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거 저번에 사고 싶었던 건데 여기 있네. 또는 이거 이 가격에 팔아? 지금 안 사면 손해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코스트코는 상품 수를 일부러 적게 유지해요. 일반 대형마트가 4만 개 이상의 품목을 파는데 코스트코는 약 4천 개만 팔아요. 10분의 1 수준입니다. 왜 이럴까요? 품목이 적으면 각 상품의 판매량은 늘어나요. 판매량이 늘면 코스트코의 협상력이 세져서 더 싸게 들여올 수 있고요. 또 하나, 코스트코는 상품을 자주 교체해요. 잘 안 팔리는 건 바로 빼버리고 새로운 걸 들여와요. 계절 상품이나 한정 상품도 많습니다. 그래서 회원들 사이에 오늘 본 거 다음에 또 있을지 모른다는 인식이 있어요. 이걸 포모라고 하죠. 놓치면 후회할 것 같은 두려움이요.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서 코스트코 추천, 코스트코 파인드 같은 해시태그 보신 적 있으세요? 사람들이 코스트코에서 발견한 물건을 공유하는 문화가 있어요. 이번에 코스트코에 이런 게 들어왔대. 이거 진짜 가성비 좋아요. 이런 식으로요. 코스트코가 광고를 거의 안 하는데도 입소문이 나는 이유예요. 회원들이 알아서 홍보를 해주니까요. 코스트코의 전 임원이 이런 말을 한 적 있어요. 보물찾기의 스릴은 아마존이 배송할 수 없는 것이라고요. 온라인 쇼핑은 편하지만 매장을 돌아다니며 이런 것도 있네 하고 발견하는 재미는 없잖아요. 코스트코는 그 경험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험이 회원들을 계속 매장으로 불러오는 힘이 됩니다. 이제 코스트코에서 제일 중요한 브랜드 얘기를 해볼게요. 커클랜드 시그니처요. 코스트코 매장에서 흰색 바탕에 빨간 글씨로 커클랜드 시그니처라고 적힌 상품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견과류, 올리브유, 세제, 휴지, 생수, 심지어 골프공까지 있죠. 이게 코스트코 자체 브랜드예요. 2024년에 커클랜드가 올린 매출이 얼마인지 아세요? 860억 달러예요. 우리 돈 120조 원이 넘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 나이키 연매출이 500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커클랜드가 나이키보다 1.7배나 큽니다. P&G 같은 거대 생활용품 기업보다도 큰 거예요. 코스트코 전체 매출에서 커클랜드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30%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코스트코가 파는 전체 품목수 대비 커클랜드 비중은 1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품목수는 10분의 1인데 매출 비중은 30%라는 건 고객들이 커클랜드를 그만큼 많이 찾는다는 뜻이죠. 왜 이렇게 인기 있을까요? 비결은 품질에 있습니다. 커클랜드 제품 대부분은 유명 브랜드 제조사가 만들어요. 커클랜드 배터리는 듀라셀이 만들고 커클랜드 커피 중 일부는 스타벅스가 로스팅해요. 커클랜드 기저귀는 하기스를 만드는 킴벌리 클라크에서 나오고요. 알루미늄 호일은 레이놀즈 랩이 생산합니다. 똑같은 공장에서 똑같은 품질로 만드는데 브랜드 이름만 다른 거예요. 그런데 가격은 유명 브랜드보다 15%에서 20% 저렴해요. 비결은 마케팅 비용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안 드는 거죠. 듀라셀은 배터리 팔려면 TV 광고도 해야 하고 마트에 진열비도 내야 하고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요. 그런데 커클랜드는 코스트코 매장에만 들어가면 돼요. 광고 안 해도 회원들이 알아서 찾아오니까요. 코스트코 회원들 사이에서는 커클랜드만 사러 코스트코 간다는 말이 있어요. 실제로 커클랜드 올리브유, 커클랜드 아몬드, 커클랜드 휴지 같은 건 마니아층이 두터워요. 이 사람들은 이 제품을 사기 위해서라도 연회비를 낼 의향이 있는 거예요. 커클랜드가 단순히 싼 자체 브랜드가 아니라 코스트코 멤버십의 가치를 높여주는 핵심 무기인 셈이죠. 자, 이쯤 되면 의문이 생기실 거예요. 이렇게 싸게 팔면서 어떻게 망하지 않을까요? 코스트코가 40년 넘게 이 모델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건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냈기 때문이에요. 한번 따라가 볼게요. 코스트코가 마진을 낮추면 물건 가격이 내려가죠. 가격이 내려가면 고객이 만족해요.
고객이 만족하면 멤버십을 갱신해요. 멤버십 갱신율이 높으면 안정적인 수익이 생겨요. 안정적인 수익이 있으면 계속 마진을 낮게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다시 고객이 만족하고 이렇게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이걸 경영학에서는 플라이휠 효과라고 불러요. 처음에 돌리기는 힘들지만 한번 돌아가기 시작하면 점점 빨라지는 바퀴 같다는 뜻이에요. 이 선순환의 핵심 지표가 멤버십 갱신율이에요. 코스트코의 멤버십 갱신율이 얼마인지 아세요?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약 93%에서 95%예요. 전 세계 평균도 90%가 넘고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숫자냐면 넷플릭스 같은 구독 서비스 회사들도 이 정도 유지율 달성하기 어려워요. 100명이 가입하면 13명이 다음 해에도 돈을 낸다는 얘기잖아요. 왜 이렇게 갱신율이 높을까요? 회원들이 본전 뽑았다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한국 코스트코 골드스타 회원권이 올해 5월부터 43,000원이에요. 코스트코에서 한 달에 20만 원씩만 써도 일반 마트보다 10%에서 15% 싸게 샀다고 치면 연간 24만 원에서 36만 원을 절약하는 거예요. 연회비 43,000원은 두세 달이면 뽑는 셈이죠. 나머지 9개월에서 10개월 동안 절약하는 돈은 전부 이득이고요. 올해 5월에 코스트코 코리아가 연회비를 올렸어요. 골드스타가 38,500원에서 43,000원으로, 비즈니스가 33,000원에서 38,000원으로, 이그제큐티브가 8만원에서 86,000원으로요. 2017년 이후 8년 만의 인상이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갱신율이 거의 안 떨어졌다는 거예요. 숫자로 보면 더 놀라워요. 코스트코 코리아의 점포당 연매출이 약 3,436억 원이에요. 국내 대형 마트의 4배에서 5배 수준이에요. 코스트코 코리아는 전국에 19개 매장밖에 없어요. 이마트가 140개 넘게, 롯데마트가 110개 넘게 있는 것과 비교하면 엄청 적은 숫자죠. 그런데 코스트코 코리아 전체 매출이 롯데마트 전체 매출보다 1조 원 정도 더 많아요. 매장 수는 6분의 1인데 매출은 더 크다는 거예요. 코스트코의 직원 관리 방식도 독특합니다. 이 회사는 직원들한테 업계 평균보다 훨씬 높은 월급을 줘요. 대학 졸업장 필요 없는 일인데 말이죠. 왜 이러는 걸까요? 직원 이직률을 낮추려는 거예요. 소매업계 평균 이직률이 60%예요. 100명 중 60명이 1년 안에 그만둔다는 얘기죠. 그런데 코스트코는 5.5%밖에 안 돼요. 직원을 새로 뽑고 교육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코스트코는 높은 월급 주는 게 결국 돈을 아끼는 길이라는 걸 알아낸 거예요. 게다가 오래 일한 직원이 더 효율적이잖아요. 매장 구조도 알고 고객 응대도 익숙하고요. 이게 다 서비스 품질로 이어집니다. 월마트는 다른 전략을 써요. 직원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뽑고 자주 교체해요. 대신 매장이 엄청 많아요. 7배 이상 많습니다. 그래서 관리직으로 올라갈 기회가 많아요.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매니저까지 올라가면 연봉이 확 뛰거든요. 월마트는 그걸로 직원들을 동기부여하는 거예요. 코스트코는 반대예요. 매장 수가 적으니까 승진 기회도 적어요. 대신 시작할 때부터 괜찮은 월급을 줍니다. 직원들이 지금 하는 일에 만족하게 만드는 거죠. 어느 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에요.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 다른 전략을 쓰는 거예요. 코스트코는 매장을 거의 안 닫아요. 한번 열면 수십 년 운영합니다. 드물게 닫는 경우도 같은 지역에 더 큰 매장을 열 때예요. 그러면 직원들도 그대로 옮겨가요. 안정성이 높은 거죠. 월마트는 수익성 안 나오면 과감하게 점포를 철수합니다. 그래서 직원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정리해볼게요. 코스트코를 굴러가게 하는 건 멤버십이에요. 연회비가 이익의 대부분을 만들어내죠. 물건 팔아서 버는 게 아니라 회원비로 버는 거예요. 그리고 이 멤버십에 사람들이 돈을 내게 만드는 건 저가 정책이에요. 핫도그, 치킨, 커클랜드가 코스트코는 싸다는 인식을 심어주니까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40년째 지탱하는 건 신뢰예요. 가격을 안 올린 핫도그, 품질 좋은 커클랜드, 손해보면서 파는 치킨 이런 것들이 쌓여서 코스트코는 우리 편이라는 믿음이 만들어진 거예요. 보통 기업은 고객에게서 최대한 많이 뽑아내려고 하잖아요. 마진을 높이고 가격을 올리고 숨은 비용을 만들고요. 그런데 코스트코는 반대예요. 고객에게 최대한 많이 줄수록 더 많이 돌아온다는 걸 증명한 거예요. 연회비 받으면서 물건은 거의 원가에 파는 게 가능하려면 고객이 이 회사는 나를 속이지 않는다고 믿어야 해요. 그 믿음을 얻으려면 수십 년 동안 일관되게 행동해야 하고요. 코스트코는 그걸 해냈습니다. 40년 동안 핫도그 가격을 안 올린 게 단순한 고집이 아니었던 거예요. 신뢰를 쌓기 위한 투자였던 거죠. 코스트코 창업자 짐 시네갈은 은퇴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회사의 이익과 고객의 이익이 같은 방향을 향하도록 만들었다고요. 고객이 이득을 볼수록 회사도 이득을 보는 구조요. 서로 경쟁하는 게 아니라 같이 이기는 관계를 만든 거예요. 코스트코가 전 세계에서 성공한 이유는 결국 이겁니다. 당이 이익을 쫓지 않고 장기 신뢰를 쌓았다는 거죠. 그 신뢰가 40년 동안 쌓이니까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비즈니스가 된 거예요.
하와이 사람들이 코스트코 없으면 못 산다고 하고 일본 시골 마을이 코스트코 덕분에 살아나고 전 세계 회원들이 93% 이상 갱신하는 이유가 다 여기 있습니다. 물건을 싸게 파는 게 아니라 신뢰를 비싸게 판 거예요. 그게 바로 코스트코가 전 세계에서 잘 되는 진짜 이유입니다.